PCOS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피부 변화부터 예상치 못한 모발 효과까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PCOS의 7가지 징후와 증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무엇인지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흔히 간과되는 징후와 증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이와 같은 동영상을 더 보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호르몬 장애로 신체의 거의 모든 측면의 불균형과 그 징후 및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생식기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흔히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PCOS는 내분비 장애, 즉 호르몬 장애입니다. 이는 생식 호르몬뿐만 아니라 신체 내 모든 호르몬을 포함합니다. PCOS의 첫 번째 증상으로 종종 간과되는 것은 주간 졸림입니다. PCOS를 가진 여성들이 병원을 찾아와 하루 종일 지쳐요. 너무 피곤해요. 눈을 뜨고 있을 수조차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PCOS와 연관될 수 있는 이유는 PCOS를 가진 여성들이 수면 무호흡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목 뒤쪽 근육이 지나치게 이완되어 기도가 막히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기도가 막혀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숨을 쉬려고 할 때 막히는 거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몸이 아이고, 일어나야 해, 숨을 쉬어야 한다고 라고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 증상을 가진 여성들은 밤새 자주 깨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수많은 작은 각성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날 활기차고 준비된 기분을 느끼기 위해 필요한 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밤새 충전기에 꽂아두었는데 작은 요정이 와서 계속 플러그를 뽑아 1시간 동안 방치해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다음 요정이 다시 15분 동안 플러그를 꽂아둡니다. 그리고 다시 요정이 휴대폰 플러그를 뽑아버리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면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배터리 잔량이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하루가 끝나기 전에 방전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은 마치 휴식 중인 밤새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될 기회를 얻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진 여성들이 수면 무호흡증에 걸릴 위험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무수히 많은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체중이나 사람들이 수면 무호흡증과 연관짓는 그런 것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자체와 독립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위험 증가가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또 다른 흔히 간과되는 증상은 기분 변화입니다. PCOS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안드로겐 수치 상승과 인슐린 반응 변화는 뇌 화학 작용의 교란과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 세로토닌 및 뇌 내 다른 화학 물질의 수치가 교란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분 변동성과 기분 변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는 불안과 우울증 같은 증상을 겪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제 이것에 더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만성 건강 상태를 매일 관리해야 하는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불안과 우울증 같은 것들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과 독립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상태로 진단받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이 불안과 우울증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성 건강 상태로 인한 스트레스의 결과라는 점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뇌 화학 물질의 실제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모발 가늘어짐입니다. 이는 PCOS 여성에게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사실 PCOS 진단을 받지 않은 여성들도 이 문제를 주요 고민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PCOS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결국 진단받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증상의 의학 용어는 안드로겐성 탈모증입니다. 하지만 여성형 탈모증이나 여성형 탈모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COS를 가진 여성들은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안드로겐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 결과 정수리 부분과 가르마 부위를 중심으로 모발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안드로겐이 모낭을 위축시키기 때문이며 특히 이 부위들이 이러한 영향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모낭들을 작은 머리카락 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안드로겐 수치가 높아지면 모낭 공장이 예전처럼 양질의 제품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갑자기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낭이 짧아지며 모발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안드로겐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공장은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더 민감한 부위에 있는 모낭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위는 더 자주 만지거나 가르마를 타거나 당기는 힘이 더 많이 가해지는 곳입니다. 이런 부위의 모발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로 인해 모발이 사라지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머리의 다른 부위에 있는 모낭과 모발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네. 다른 부위는 정상이야. 이 두 부위만 가늘어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때문에 일부 여성들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증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모발이 가늘어지는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삶의 질과 자존감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대다수의 여성들은 우리가 가진 연구에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탈모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남성들보다 자신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탈모에 도움이 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도구들, 즉 약물과 저강도 광선 치료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또 다른 흔히 간과되는 증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PCOS와 관련될 수 있는 덜 알려진 증상은 우측 상복부 통증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복부 오른쪽 상단, 즉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위의 불편감을 말합니다. PCOS를 가진 여성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체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PCOS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체내에서 과잉 지방이 간에 축적됩니다. 이로 인해 간에 염증이 생기고 약간의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라고도 불립니다. PCOS가 없는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복부 통증이나 늑골 아래 불편감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특히 PCOS를 가진 여성에게서 이 증상이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PCOS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조건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흔합니다. 지방이 축적되기 시작하면 이런 막연한 불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복부 우측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흔히 간과되는 PCOS 증상은 피부 색소 침착입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특정한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이를 흑색 각화증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PCOS를 가진 여성들은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PCOS에서는 모든 호르몬이 교란됩니다. 신체가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를 상쇄하기 위해 췌장은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여 노력합니다. 목표는 인슐린에 반응하는 수용체에 더 많은 인슐린이 공급되어 정상 기능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성적으로 상승된 인슐린 수치는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며 특히 마찰이 심한 피부 부위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부위는 목 뒤,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입니다.
이 부위들은 신체 다른 부위보다 자주 서로 마찰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그 결과 피부가 특정 부위에서 두꺼워지고 벨벳처럼 부드러워지며 색이 어두워집니다. 이는 마치 몸이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것 같으니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신호와 같습니다. PCOS의 6번째 흔히 간과되는 증상은 성욕 저하 또는 성적 만족도 감소입니다. 기분 변화 외에도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성적 활동 중 신체적 흥분과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와 신체에 미치는 호르몬 영향, 신체 이미지 문제와 관련된 자기 인식 방식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결합되면 PCOS를 가진 여성들이 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거나 성적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과 PCOS의 일부 증상이 미치는 영향은 조절되지 않은 PCOS를 가진 사람들이 낮은 성적 만족도나 낮은 성욕을 가질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PCOS의 7번째 증상으로 종종 간과되는 것은 폭식과 구토입니다. 호르몬 변화와 불균형, 인슐린 수치의 급격한 상승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렬한 음식 갈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습관에 대한 통제력 상실감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때때로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과 섭식 장애가 일종의 보상 기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호르몬 변화와 불균형으로 인해 폭식할 위험이 더 크다면 그 영향에 대처할 방법을 찾으려는 시도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 체형에 부합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폭식은 종종 사람들에게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폭식은 호르몬 변화와 인슐린 급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악순환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는 PCOS를 가진 여성들이 폭식과 구토를 동반하는 섭식 장애를 겪을 위험을 높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운동이나 매우 건강에 해롭고 위험할 수 있는 약물 사용, 구토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폭식이 신체 내 화학적인 변화와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PCOS를 가진 모든 여성과 섭식 장애를 경험하는 모든 여성은 각자 독특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COS를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과 보상적 메커니즘을 발달시킬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이 영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PCOS의 신체적 영향, 정신적 영향,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의 신체 이미지와 자존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PCOS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언급한 증상이나 징후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계시다면 주치의나 전문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길 바랍니다.